이번 영상에서는 테슬라 차량 판매와 관련된 제 분석을 정리하였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4월 중국 내에서 39,956대 거의 4만대 판매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분기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월의 중국 내 판매량을 모두 집계한 차트입니다. 여기서 연두색 바가 분기별 첫 번째 월의 중국 내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 4월 중국 내 판매량은 분기 첫 번째 월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전 분기 첫 번째 월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였던 올 1월과 비교했을 때도 무려 48%가 증가한 판매량을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지난 시장의 맹점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지금은 판매량 증가가 무조건적인 수익성 증가를 보장해주는 시기는 아닙니다. 지금 수익성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판매량 증가는 당연하고 여기에 더해서 원가 절감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 뒤 원가 절감과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겠지만 일단 판매량과 관련된 전체 큰 그림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202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기가 상하이에서 판매된 모든 차량을 수출과 중국 내 판매로 나누어서 정리한 차트입니다. 먼저 최근 전체 판매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물량과 중국 내 판매량을 모두 합친 전체 판매의 경우 지난 3월 88,869대를 기록하였는데 이번 4월 같은 경우 75,842대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월은 1분기 마지막 월이었고 이번 4월은 2분기 첫 번째 월이라는 분기 내 성격을 이해하고 기가 상하이의 생산 맥스 캐파를 이해한다면 이번 4월 테슬라가 기가 상하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최대 수치를 판매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2021년 매월 증가하던 기가 상하이의 총 판매량이 2023년부터는 증가하지 않고 높은 수준이지만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역시 현재 기가 상하이에서 연간 생산량 100만 대 이상의 캐파를 벌써 찍었고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기가 상하이의 매월 생산량입니다. 기가 상하이는 여러 번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원래 계획보다 훨씬 더 높은 맥스 캐파, 현재는 연간 100만 대가 넘는 맥스 캐파를 달성하였고 이 맥스 캐파 수준으로 현재 생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월 8만 5천여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 의미는 기가 상하이의 판매량 역시 분기 내 월 평균 8만 5천 대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며 지금까지 매 분기 마지막 월로 갈수록 판매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번 4월 기가 상하이의 총 판매량은 현실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최대 수치를 성취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가 상하이 공장 한 곳에서 4월 동안만 7만 6천여 대 차량을 판매했다는 것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칭 전기차 시장의 리더이자 자사 기준 올해 1분기 역사상 최대 전기차 판매량을 기록했던 GM의 경우 그 전체 판매량이 2만 670대였습니다. 이 GM의 판매량은 한 달 판매량이 아니라 1분기 3달간의 판매량이며 한 공장이 아닌 전체 전기차 판매량입니다. 최고 기록이라고 자랑하던 그 수치가 테슬라 공장 한 곳 한 달치 판매량의 4분의 1 수준인 것입니다. 사실상 전기차 시장에서 논의 대상인 GM 말고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는 3사 기준 판매량을 보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1분기 테슬라를 제외하고 판매량 기준 2등과 3등인 BYD와 폭스바겐의 전기차 판매량이 아주 크게 꺾였습니다. 역시 한 달이 아닌 세 달인 1분기 BYD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26만 4,600여 대를 기록하였으며 폭스바겐의 경우 14만 1,000여 대를 판매하였습니다. 테슬라는 총 4곳의 공장이 있고 그중 한 곳인 기가 상하이 4월 한 달간 판매량이 7만 5,842대입니다. 이번 4월 기가 상하이 전체 판매량이 정말 뛰어나다라는 것을 정리하였으니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판매 안에서 수출과 중국 내 판매 비율 변화 패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는 202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기가 상하이에서 수출과 중국 내 판매 비율을 정리한 차트입니다. 얼핏 보면 상당히 난잡해 보이지만 분기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달을 묶어서 보면 아주 또렷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내 판매가 도레미 형태로 분기 내 두 번째, 세 번째 달에 훨씬 더 높다라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기 내 패턴 때문에 단순한 월별 비교보다는 분기 내 첫 번째 월은 첫 번째 월끼리, 두 번째 월은 두 번째 월끼리 비교할 때 훨씬 더 의미 있는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지금 차트는 기가 상하이의 분기 내 첫 번째 월 수출과 중국 내 판매량을 정리한 차트입니다. 이 차트가 보여주는 것은 지난 4월 기가 상하이의 전체 판매량이 분기 첫 월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중국 내 판매의 절대적인 수치 역시 최고치를 기록하며 아주 가파르게 성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의미하는 내용은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하는 차량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아주 높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평생 스스로 자료 확인은 하지 않으면서 딴지 거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출 수요가 많이 낮기 때문에 중국 내 수요에 첫 번째 월임에도 불구하고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라는 딴지를 또 걸 겁니다. 이런 주장 역시 실제 자료를 보게 되면 사실이 아님을 아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테슬라의 유럽 내 판매량을 매 분기 일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아주 명확한 패턴을 볼 수 있는데 테슬라의 유럽 내 판매량은 거의 매 분기마다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2분기 같은 경우 확연한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요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판매량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이며 매분기 증가하고 있는 판매량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다시 기가 상하이 분기 첫월 판매량 자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2022년 4월과 7월 같은 경우 중국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상당한 왜곡이 있지만 하나의 뚜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기 첫월 중국 내 판매의 절대적인 수치 그리고 비율 모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수출과 중국 내 판매를 비율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작년 3분기 이후 분기 첫월 중국 내 판매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의 시작이었던 작년 3분기 테슬라 어닝 자료를 통해서 분기 말 푸시 웨이브를 완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하였고 실제 이 말을 한 다음부터 분기 말 푸시 웨이브의 정도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코앞을 보면은 테슬라의 가이던스, 신뢰도가 떨어진다, 믿을 수 없다, 거짓말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지난 3분기만 돌이켜본다 하더라도 과거 했던 말을 그대로 지켜나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판매량 자료가 보여주는 내용은 정말 명확합니다.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고 2023년 들어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판매량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들만 비교를 하였지만 신생 전기차 기업과 테슬라를 비교하면 이 격차는 사실 더욱 도드라집니다. 오늘 발표된 리비언의 실적을 보게 되면 지난 1분기 1.35 빌리언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도 1분기 1.6 빌리언 달러의 적자보다는 그 적자 폭이 조금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매분기 우리나라 돈으로 1조 6천억 원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리비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12빌리언 달러인데 빠른 시일 내에 의미 있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3년이면 현금이 모두 동나게 되고 부도가 나든지 아니면 추가 수요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이룬 수직 통합을 통한 테슬라만의 제조 능력 우위와 소프트웨어 능력의 우위를 확인하고 실제 전기차 산업의 생산량, 판매량 데이터를 보게 되면 결국 전기차파는 궁극적으로 테슬라의 승자 독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승자 독식이 일어나는 시기는 빨라도 6개월 뒤, 조금 시간이 걸리면 1년 반 이상이 걸릴 수 있는 일이고 현재 시장의 단기 초점은 수익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 판매라는 하드웨어 수익성뿐만이 아니라 FSD 완성 같은 소프트웨어 수익성의 포텐셜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높은 가능성이 있지만 가장 불확실성이 적은 하드웨어 판매와 관련된 수익성 몇몇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정리하였듯이 현재 시장의 우려는 테슬라가 판매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원가 절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수익성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판매량 데이터는 테슬라가 현실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판매량을 성취하였고 다른 모든 기업의 판매량이 감소할 때 홀로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의미 있는 원가 절감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원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양하게 있지만 테슬라가 관리할 수 없는 시장 환경에 따른 원가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원자재 가격인데 원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안정되는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이번 4월 중국 판매량으로도 확인이 가능했던 분기 말 푸시 웨이브가 물류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는데 이를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테슬라는 똑같은 작업을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하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개선된 방법으로 비용을 감소시켜 왔으며 이는 현재 맥스 캐파를 달성한 프리몬트 공장과 기가 상하이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리고 확정적인 원가 감소가 일어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입니다. 원가를 크게 분류하면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정비 같은 경우는 공장 한 곳에서 제품을 한 개 만들든 100만 개 만들든 똑같이 들어가는 비용을 고정비라고 하고, 변동비는 제품을 하나 추가로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변동비라고 합니다. 현재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 모두 맥스 캐파에 한참 못 미치는 양을 생산 중이고 생산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가 상하이 같은 경우에 하루에 3,000대 가깝게 생산하고 있는데, 이 두 공장은 일주일에 5,000대에서 6,000대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가 상하이처럼 엄청나게 많은 차량을 생산하는 공장의 고정비는 생산되는 모든 차량 하나하나에 조금씩 묻어나가게 되지만, 아직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 같은 경우는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대 한 대 묻어나가는 고정비가 아주 높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의 생산량 증가는 자연스럽게 이 두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차량의 생산 원가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가 텍사스에서는 주당 5,000대 생산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진행되었던 리튬 정제 공장 기공식에서 볼 수 있듯이 텍사스 주지사는 테슬라에 아주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며 필요한 행정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기가 텍사스의 생산량 증가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수익성에 가장 큰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단기적 이벤트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지만, 시장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판매 수익성 개선도, 지금 수준의 차량 판매 가격이 유지가 된다면 이번 분기부터 매 분기 목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